다치고 수술하고 아프면 무조건 쉬는 게 정답일까요? 건강하고 정상적인 능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운동을 통한 재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재활 운동의 모든 것을 알려드릴 운동해도 괜찮아의 물리치료학 박사 이대희입니다. 오늘은 척추 측만과 골반 변형 개선 운동을 주제로 다양한 재활 홈 트레이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재활 치료를 도와주실 보조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최은혜입니다. 오늘은 척추 측만증에 대한 내용과 골반 변형에 대한 내용으로 운동해도 괜찮아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측만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능적 측만이 있고 두 번째는 구조적 측만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일상생활 하시면서 측만증을 보이게 되면 병원을 내원하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시게 되는데, 이때 기능적 측만일 경우에는 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운동요법을 가지고도 충분히 측만증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요소인 구조적 측만증은 선천적으로 말 그대로 해부학적으로 척추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는 특발성 측만증이라 해서 운동으로 어떤 치료적 중재로 회복하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또 저희들이 보여드릴 운동은 기능적 측만으로 발생한 측만에 대해서 운동요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측만증은 특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앞뒤에서 보는 것을 이마면에서 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면에서 봤을 때 이 척추가 특히 이 어깨뼈가, 날개뼈라고 하는 어깨뼈가 있는데, 이 어깨뼈의 밑에 각, 하각에서 선을 그으면 이것이 흉추의 7번뼈가 됩니다. 7번뼈가 되기 때문에 이 7번뼈에서 9번뼈 사이에, 가슴뼈에, 등뼈에 7번에서 9번뼈 사이가 많이 이렇게 망곡을 형성하게 됩니다. C자형으로 대부분 측방 망곡이 대부분 발생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서서 우리가 봤을 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이마면으로 봤을 때, 앞뒤로 봤을 때 이렇게 측만 굴곡이 있고, 그 다음에 수평면에서는 상체를 숙이게 합니다. 숙이게 하게 되면 뒤에서 봤을 때 이렇게 척추가 놓이게 됩니다. 이때 좀 전에 이마면에서 옆으로 볼록했던 부분들이 이 등 쪽에서 이렇게 망곡이 더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시고, 그래서 이마면에 앞뒤에 관찰해서 등뼈 7번과 9번 사이에서의 망곡을 관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엎드린 상황, 수평면에서 봤을 때 볼록했던 면에 볼록하게 올라오는지를 확인하시면 이건 측만증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굽어진 망곡이 있는 쪽에 오목한 면이 있습니다. 이 오목한 면은 갈비뼈가 서로 좁아지게 됩니다. 갈비뼈끼리 서로 좁아지게 되고, 이렇게 볼록한 면은 갈비뼈가 서로 멀어지게 돼서 갈비뼈의 형태가 좌우가 비대칭으로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호흡에도 폐에도 용적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 자세가 틀어진 환자분들의 특징은 호흡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이렇게 휘면서, 여기 보시면 뒤에 척추에 튀어나온 뼈를 우리는 이건 가시돌기라 합니다. 이 가시돌기가 오목한 면 쪽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고, 반대쪽은, 볼록한 쪽은 갈비뼈가 돌출하게 되는 현상을 나타나게 되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앞뒤로 관찰을 해주시고, 수평으로 해서 뒤에서 관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측만증이 휘었을 때 어떻게 구조적으로 변형이 생기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측만증에서 사용되는 척추의 측면 곡선은 비정상적인 자세를 우리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척추는 이렇게 보셨을 때 일자로
형성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비정상적인 세 가지 곡선은 첫 번째 이렇게 C자 형태로 틀어지는 것이 첫 번째 망곡의 비정상적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크게 휘는 것보다는 약간 마일드하게 약하게 조금씩 허리도 휘고 이렇게 약간씩 틀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약간의 망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심하게 이 형태보다 좀 더 심하게 허리가 많이 들어가고 흉추도 많이 틀어지고 목도 많이 틀어지는 이렇게 심하게 틀어지는 비정상적인 척추 측만증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원래 정상적으로는 이 척추가 수직으로 일자로 바르게 서는 것이 우리 몸의 정상적인 척추의 위치인데 이런 세 가지 척추 망곡의 변형으로 생기는 측만증들이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척추가 뭐 C자로 휘든 약간의 S자형으로 휘든 크게 S자형으로 휘든 이렇게 원래의 척추의 수직으로 형성하지 못하고 어떤 형태를 망곡이 흐트러져서 변형이 생기게 되면 이렇게 손을 사용한다거나 우리가 발을 움직이거나 할 때 기능적인 활동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 척추 측만증 있으신 분들은 이 척추를 항상 바르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일상생활 속에서 인지를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척추 측만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은 이분들의 운동 목표는 체간의 정렬을 바르게 한다라는, 그래서 척추를 대칭적으로 개선시킨다는 그런 개념들을 꼭 인지하시고 운동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운동은 코어에 대한 근력 강화 운동하고 고유 수용성 운동하고 그 다음에 자세,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운동을 해볼 생각입니다. 코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7회, 18회 편에 허리 골반 안정화 운동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을 열심히 해주시면 코어 근력 강화 운동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고유 수용성이라고 해서 이 고유 수용성은 우리가 움직일 때의 위치라든가 움직임에 대한 어떤 그런 감각, 그다음 균형에 대한 것들을 인지하는 감각 수용기입니다. 이 수용기들을 활용해서 간절히 비대칭적인 것들을 위치를 바르게 해주는 그런 운동들을 시행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앉은 자세, 선 자세에서의 좋은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를 교육을 함으로써 항상 체간을 정렬을 바르게 하는, 척추를 대칭적으로 하는 그런 자세들을 해 주시는 것이 척추 측만증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자세 먼저 배워보겠는데요. 좋은 자세와 나쁜 자세를 선 자세와 앉은 자세 이 두 가지 경우를 가지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선 자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뒤에서 봤을 때는 척추가 일자로 하나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목에서는 역C자형을 하게 됩니다. 약간 역C자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등 쪽은 튀어나오는 C자형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허리는 약간 또 안쪽으로 들어가는 역C자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목의 역C자형, 등은 튀어나온 C자형, 또 허리가 다시 자연스럽게 역C자형이 되는 이런 형태를 옆에서 봤을 때는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나쁜 자세 중에 첫 번째 보시면 이 허리가 짤록하게 앞으로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망곡이 심하게 형성되는 분들이 계시면 이런 분들은 이 골반이 앞쪽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약간 골반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허리 망곡이 이 C자 형태가 좀 많이 형성되는 이런 자세는 허리 앞구붐이라 해서 좋지 않은 자세입니다. 이런 자세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일단 교정을 해야 됩니다. 편안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망곡만 필요한데 너무 많이 이렇게 C자형을 하게 되면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이 허리 C자가 과도하게 많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자세를 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반대로 이번에 등뼈가
뒤로 튀어나오는 자세입니다. 이 등뼈가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오게 되면 이 골반은 뒤로 가게 됩니다. 골반은 뒤로 기울어지면서 등뼈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죠. 이 자세 역시 마찬가지로 등뼈 뒤 굽음이라 해서 좋지 않은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많이 청소년들 요즘 컴퓨터, 인터넷 뭐 이런 것, 모바일 이런 걸 많이 보시면서 이제 거북목 자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자세에서 두 번째 나쁜 자세에서 목이 앞으로 쭉 빠지는, 그러니까 거북목 자세 해볼게요. 네, 이렇게 쭉 빠지는, 골반은 뒤로 가고 허리는, 등뼈는 튀어나오고 목뼈는 앞으로 쭉 빠지는 이런 머리가 앞으로 돌출되는 자세가 또 나쁜 자세입니다. 그래서 항상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자세에 대한 인지를 하시고 서 있을 때는 항상 이 목뼈가 약간의 역자시형, 그다음에 등뼈는 약간 볼록하게 튀어나와야 되고 허리는 약간의 C자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자세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 좋은 자세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는 그 앉은 자세에서의 좋은 자세와 나쁜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아까 전에 우리 섰을 때의 좋은 자세처럼 앉았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의 역시자형은 아주 가볍게 역시자형이 되셔야 되고 등뼈도 살짝 튀어나오는 게 좋고 허리뼈도 살짝 역시자형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쁜 자세는 어떤 자세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자세는 말씀드리면은 이 등뼈가 바깥쪽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뒤로 보내보시면 플렉션. 예, 이 상태로 볼록하게, 원래 역시자형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면 이 골반뼈가 뒤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이런 자세를 오랫동안 하게 되면 척추 디스크에도 문제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나쁜 자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앞쪽으로 허리가 많이 역시자가 과도하게 되는 것도 앉은 자세에서 좋은 자세는 아닙니다. 이 자세를 하시게 되면 보셨던 것처럼 많이 들어가게 되면 허리뼈가, 골반뼈가 앞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서 있는 자세와 동일하게 많은 허리가 아치가 과도하게 되는 것도 앉은 자세에서 좋은 자세는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섰을 때와 동일하게 약간의 목의 C자, 약간의 등 쪽이 튀어나오고 약간의 만곡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앉은 자세라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선 자세와 앉은 자세에 대한 바른 자세, 나쁜 자세를 배워보았습니다. 꼭 생활 속에서 좋은 자세를 하실 수 있도록 인지하시고 매일매일 연습을 하시면 척추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허리 골반 안정화 운동은 기본적으로 하신다는 생각으로 오늘 하는 척추 측만증 운동하고 골반 변형에 대한 개선 운동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운동이 기본이 된 상태에서 오늘 배우는 골반 척추 측만증에 대한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척추 측만을 위한 운동이 4가지가 있는데요. 골반 경사 운동하고 고양이 낙타 운동이라는 운동을 하고 두 다리 배 압력 운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다리 서기 균형 운동으로 이 4가지 운동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해주시면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먼저 골반 경사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골반을 기울이는 운동이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허리 골반 안정화 운동에서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운동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릎을 편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허리 쪽에 있는 만곡이 많이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도하게 많이 들어가는지 들어가지 않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과도하게 허리가 많이 커브를 보이게 되면 그 밑에다가 수건을 까시고 수건을 말아서 허리 밑에다가 위치하고 지금 하는 골반 기울이기 운동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허리가 이렇게 편 상태에서 하기 난 다음에 먼저 무릎을 굽혀 봅니다. 이렇게 굽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골반은
뒤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허리 쪽에서의 과도한 C자 커브가 이 테이블에 편편하게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배 잡아당기기, 배를 앞으로 뒤로 잡아당기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 느낌으로 배를 살짝 등 쪽으로 살짝 당긴다는 생각으로 당겨줍니다. 뒤쪽으로 살짝 밀면서 골반을 뒤로 살짝 보냅니다. 이렇게 하면 골반 기울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5초 유지가 한 번이고 총 2세트에서 3세트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예, 두 번째 운동은 고양이 낙타 운동입니다. 말 그대로 고양이와 낙타의 낙타가 이제 봉고리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그럼 고양이는 또 이렇게 C자로 많이 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운동을 동시에 해보는 고양이 낙타 운동입니다. 첫 번째 내발기기 자세로 한번 엎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내발기기 자세에서 첫 번째 고양이 운동을 먼저 합니다. 고양이 운동은 머리를 살짝 들면서 이 허리뼈를 안쪽으로 살짝 밀어냈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첫 번째 고양이 자세가 되겠습니다. 이 자세로 유지를 5초간 있다가 이번에는 낙타 모양으로 갑니다. 고개를 숙이고 등을 들어 올리면서 이 가슴을 안쪽으로 말아였습니다. 이때 손이 굽혀진다거나 등뼈가 어깨뼈가 밑으로 내려가는 일이 없도록 전체적으로 많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숨은 가볍게 쉬시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시 한번 고양이 모양, 그 다음에 낙타 모양 이렇게 한 번이 됩니다. 이걸 5회 정도가 한 세트이기 때문에 2에서 3회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회 정도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 번째 운동은 두 다리 배 압력 운동입니다. 말 그대로 두 다리에 대해서 이 배로 배의 압력을 유지시켜주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세는 무릎을 편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굽혀서 90도로 올립니다. 90도로 굽히고 이쪽도 반대쪽도 똑같이 합니다. 이 상태에서 양쪽 손을 무릎 위에 놓습니다. 두 다리는 위쪽으로 힘을 주고 양쪽의 팔은 두 다리의 압력에 반대되는 힘으로 밀어줍니다. 그래서 서로가 힘이 0이 되게 해서 이 배에 있는 압력을 증가시켜주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5초 유지가 한 번이고 2에서 3세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척추 측만증을 위한 네 번째 마지막 운동으로 한 다리 서기 균형 운동입니다. 말 그대로 한 다리로 서서 균형을 잡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눈을 감지 않고 눈을 뜨고 양쪽 다리를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교차하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양쪽 팔을 벌려주시고 오른쪽 다리를 먼저 90도로 굽혀줍니다. 무릎을 굽혀주시고 유지합니다. 5초간 유지하는 것이 한 번입니다. 5, 4, 3, 2, 1. 네, 이때 내려주시고 모든 운동들이 지금 보시면 척추가 정렬이 바르게 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틀어져 있는 척추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자세가 있었거든요. 그 좋은 자세를 유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동작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기 때문에 운동은 간단해 보이지만 이미 틀어져 있는 척추가 정렬이 잘 되지 않으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팔이나 다리의 일상생활 동작들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척추를 먼저 바르게 세운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운동을 최대한으로 척추를 바르게 세우고 모든 동작들을 하나하나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그 생각 가지고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 4, 허리 펴셔야 3, 됩니다. 2, 1.
그 다음에 잘 되시면 이제 손을 앞으로 모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네, 이번에 이 운동이 잘 되시면 다음 단계는 눈을 살짝 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5, 4, 3, 2, 1. 오늘은 척추 측만과 골반 변형 개선 운동을 함께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이번 기회에 좋은 운동들을 많이 알아갈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저도 이번에 배운 운동들로 열심히 운동해 보겠습니다.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운동해도 괜찮아. 다음 시간에도 우리 몸을 건강한 상태로 복원하는 효과적인 재활 홈 트레이닝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